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자, 오늘은 락TV 계정이 정지가 된 지 7일째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게 소통 방송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이 되질 않고 있어서, 자, 오늘도 역시 녹화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만일 내일이 지나서도 말이죠, 내일까지도 정지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이 90일 정지가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저작권 문제로 이 삭제를 요청했던 상대 측에서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 유튜브가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유튜브 측에서 고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락TV는 그에 굴하지 않고 이 정지가 됐더라도 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폭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 뉴스 폭격 시그널을 먼저 여러분들께 시그널부터 가도록 하죠. 자, 이 소식과 소식 사이에 이 들어가는 시그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폭격 시작합니다. For one night. 자, 부산시장 전 시장이죠. 이 성추행, 직원의 성추행 문제로 물러난 이 오거돈, 그리고 문재인, 역시나 그렇고 그런 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오거돈 일가가 8만 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말 그대로 신공항이 들어서면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자, 오거돈 일가가 12년 전 땅 소송을 했을 당시에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서서히 드러나는 저들의 민낯, 권력자들은 땅만 사면 왜 그리도 개발이 잘 되는지 그거 참 희한하죠. 땅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여기저기서 비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이 좌파 정부는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척했지만 뒤로는 투기와 비리를 방치했고, 방만한 경영으로 오거돈 일가와 문재인 처남처럼 시세 차익을 통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이라며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국가 채무 폭증과 삼성 등 대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 부산시장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보유한 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씨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돼 수혜를 입을 가능성 있는 지역에 6만여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자, 1만여 평의 땅 보유 현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언급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 8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8만 평. 이 해당 토지는 1972년부터 1973년 매매 및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이고, 현재 가액이 66억에서 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에 개발 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오거돈이 말입니다,
부인을 비롯해서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이 집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 우롱이며 부동산 투기와 형질 변경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촉구한 각상도 의원, 2009년 오고돈 일가의 경남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 제곱미터, 즉 12,100평입니다.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를 했는데, 이때 담당 변호사로 문재인과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담당 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2008년 2월까지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후에 2010년에서 2011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역임을 하고, 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잠깐의 공백기 동안 변호사로 일했는데,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의 변호를 맡은 게 유명합니다. 1989년 3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김혜숙 인사수석은 1992년 법무법인 부산에 들어와서 노무현, 문재인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전혀 남남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호는 친하다는 이유로, 이를 봐줬다는 이유로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요. 자, 오고돈의 돈방석, 떼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28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뭐라고 할 것입니까? 문재인과 오고돈 이 둘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경제 공동체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왜 그렇게 가덕도에 집착하고 밀어붙였는지 그 미스테리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자, 퇴임 후에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들이 지원되고 후원되는지, 그 물밑에서 이 거래가, 어떤 거래가 향후에 펼쳐질지 오고 가는 모든 자금들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과 오고돈, 그리고 김혜숙까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갑자기 왜 밀어붙이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one night. 네, 이번 소식은요, 농부. 자, 정말로 농사를 지은 농부냐,
이 문재인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국민 대다수는 문재인이 재임 기간 또 다른 직업인 농부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이 언제 농부였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반박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 국가공무원.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문재인은 작년 4월 경남 양산에 농지가 포함된 땅 약 1144평을 이 퇴임 후에 사조용으로 구입을 했고,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영농 경력 자격 11년이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고 샀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기존 양상사저에서 텃밭을 갖고 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불과 9개월 뒤 양산시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허가해줬고 처음부터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의 청와대는 형질 변경 후에도 야당 의원이 형질 변경 후에도 이거 야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자 준비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며, 그런데 과연 이거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 청와대는 불법 편법은 없었다고 했으나 하지만 일반인이었다면 농사를 짓는다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고 불법 편법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참고로 문재인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에 대해서 탐욕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명박의 사저는 욕심이고 문재인 자신의 사저는 살기 위한 것인가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큰소리 뻥뻥 치는 이 문재인 정부에 국민과 이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LH 임직원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지고 있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문재인이 사과부터 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요. 그런데 좀스러우니 그만하라 라는 등 말입니다. 자신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부터 해대면서 변명부터 해대면서 빨끈빨끈 성질부터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국민의 분노가 저자의 안중에 있기나 한 것일까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범죄로 생긴 4월 선거에서 이 도대체 이기겠다는 의지를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큰소리친 문재인인데 뻥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당헌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이 당헌을 만들었었죠. 그래놓고 막상 성범죄자가 나오자 막장 법까지 만들고 세금 수십조 원을 뿌려가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야당이 선거 공세를 한다고 몰아붙이고 누구보다 선거에 올인해서 이 문재인이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 이라며 남의 얘기 하듯 합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더 민망하고 늘상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운 이 마음은 말이죠. 항상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이 경남 양산 사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서 좀스럽고 민망하다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여권에서조차도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문재인의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 가뜩이나 LH 사태로 여론이 안 좋은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신 해명하면 될 일을 말입니다.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나선 건 이거는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문재인의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15일 야당 의원들이 아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겸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법안이 뭐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은 원래 안 되는데요. 고위공직자는 된다는 법안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재임 중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농경력 11년, 진짜 11년 동안 농사 짓기는 한 걸까요? 자, 이렇게 특등모절이 삶은 소대가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다음 소식은 말입니다. 직업이 로또다. 로또는 필요 없다. 나무 심어 알박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LH 직원, 그리고 이제 좀 될만 하니까 제밥 뿌려대는 국민의힘 김종인, 이 목리 옹고집 소식입니다.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one night. 참 사는 게 말입니다. 정말로 허탈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새벽에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말입니다. 일어나서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다다다닥 붙어있는 콩나물 시루 같은 인파에 휩쓸려 가면서, 자, 지옥철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에 시달리고 출근길에 오르내리는 게 직장인 국민 대다수의 일상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혹여라도 계약 갱신하며 많이 올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내 집 장만이라는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눈물 나는 이 생활은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가 빠지게 말입니다.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 눈에는 돈 아끼려고 전기 끄고 수돗물 아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미천하게 보였을까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원 임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주축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LH 측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LH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한편 이게 창사 1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LH는 이번 사태로 크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 간부급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가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를 않자
LH 내부에서도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직장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LH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자살하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라며, 혹시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지면 재산 환수도 안 되냐고 물었고, 전수조사 들어가서 비리 밝혀지면 이제까지 해먹은 거 다 환수한다니 나 한 몸 희생하면 대대손손 금수저로 잘 산다 이거지. 또는 말입니다, 혐의가 있는데 자살을 했다면 주변인과 친인척까지 사방팔방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사후 조사 결과도 발표해서 사후 조사도 발표해야 이게 여러 사람 살리는 길이다. 중간에 죽으면 더 손해본다는 인식을 심어야지 라는 지적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자살한 LH 직원을 집중 조사해보면 그 뒤에 거물급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동감한다면서 자살을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에 투기 의혹 없는 LH 직원이 자살할 정도면 LH 내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만연해 있고 뿌리가 깊은지 짐작이 간다. LH 고위 간부의 자살, 정치권과 연결고리 하나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즉 꼬리 자르기 등의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로또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자, LH 직원이 희귀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무려 90억 원에 가까운 이식 보상비를 받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땅을 산 뒤에 희귀나무를 심고 보상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직원 한 명이 벌어들인 것입니다. 90억 원요. 엄청난 돈방석에 오른 이 직원 강씨, 이 강씨는 2017년부터 돈을 빌려서 시흥시 무진해동, 시흥시 정왕동, 광명시 옥길동의 땅을 사들였고, 자, 일부 땅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돈을 합해서 산 공동소유지입니다. 강씨가 사들인 땅에 산수유, 용버들 등 희귀나무 묘목을 심었고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을 노린 것인데요. 언론에서는 강씨가 받을 보상비를 계산해 봤는데 그랬더니 까무러칠 액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무진해동에서 48억 원, 정왕동에서 31억 원, 옥길동에서 8억 원의 이 보상비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 총 87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탄다는 것입니다. 87억. 로또 1등에 한 5번가량 당첨되어 거머쥘 수 있는 거액입니다. 공동소유주를 빼놓고 강씨 목의 보상비만 계산해도 36억 원에 이르고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가는 돈이며 그야말로 악질적인 방법으로 혈세를 뜯어가는 셈입니다. LH에서 지난해 7월에 이미 내부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LH는 이를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종결 처리해서 지금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발정보도 급이 있고 진짜 고수는 경제를 직접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갖고 땅을 샀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투기 의도를 입증할 수가 없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습니까? 처벌할 법 조항도 없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검경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언론에 투기했다고 나온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이후에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는 보수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문재인까지 나서서 부산 가덕도에 힘을 실어줬지만 LH 사태에 대해 분노한 중도층들이 거대 여당을 손절하고 야당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비슷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이번 LH 사건 이후에 야권이 월등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 야당의 기회가 왔는데, 이 김종인이 안철수를 겨냥해서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자, 그러자 안철수는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됐습니다. 안철수와 오세훈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한 김종인, 그런 김종인에 대해서 소인배 정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민주당인데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은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같이 밝혔고, 김종인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심술을 부리더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목리 정치를 하시겠나 라면서 그만하고 물러서 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24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지형이 급변화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 지지율 하락에 민주당은 초상집 분위기고 특히 박영선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김종인은 저딴 찬물을 얹어 대는 발언을 해대는지 정말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부산의 가덕도 땅은 오고돈 일가가 휩쓸고 있고 거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듯 했으나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오고돈 일가의 가덕도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 등 수수카드를 총동원했으나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진영의 땅 투기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여의도 정가, 좌충우돌 문재인 정부의 실정 속에 2021년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된 지 1446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없이는 이번 보궐선거에 누가 당선돼도 기쁠 일 없습니다. 기쁠 일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야지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조금씩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소식을 마치고요. 자, 어제 라이브 데스크를 녹화 방송을 했는데 어제 이 방송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장시간 동안 이 방송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요. 이 아무래도 라이브 데스크에 이 자 음악을 라이브 데스크 음악을 아마 이 검토하느라 그게 아니고 동영상 길이가 좀 길었어요. 1시간 반 정도가 되는 이 동영상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라이브 데스크까지 해서 동영상 길이가 1시간이 넘다 보니까 어제 방송이 이 제때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 자, 이 라이브 데스크로 가서 노래를 이 최락 노래만, 다른 거는 이게 아마 이 저작권 이 관계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 뭐 문제없이 이따가 올라가면 되는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이 저작권 문제로 아마 장시간 검토하느라고 이 영상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데스크 가서 자, 노래 3곡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데스크 시간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방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행복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 첫 곡은 말이죠. 이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최락의 곡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미련 없이 가련다, 잊었던 꿈을 찾아, 붙잡지 마라, 슬퍼도 마라, 한 번 더 시작하련다, 앞만 보고 가련다, 새로운 꿈을 찾아, 저기 새파란 하늘을 보며 한 번 더 시작하련다. 바람에 실려 떠난 구름처럼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미련이 안 남겠지만 그 또한 물거품이야. 다시 한 번 더 부딪혀보자. 시련이 닥쳐온데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랄라랄라랄라랄라 까짓것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바람에 실려 떠난 구름처럼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미련이 안 남겠지만 그 또한 물거품이야. 다시 한 번 더 부딪혀보자. 시련이 닥쳐온데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랄라랄라랄라랄라 까짓것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3집의 두 번째 트랙에 랭크된 곡인데요.
자, 이렇게 요즘 락TV가 계정이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라이브 데스크도 네, 소통 방송이 아닌 그냥 네,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빨리 계정이 내일이면 아마 이 확정이 될 겁니다. 어떤 식이냐, 계정 정지가 됐던 것이 네, 이 풀릴 것이냐 아니면 90일 가는 것이냐, 이게 내일이면 확정이 될 텐데, 자,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또 오랜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꿈을 위해. 새로운 아침이 늘 찾아오고 가디, 반복된 날이야 세상이야. 두려울 게 없다, 비바람 몰아쳐도 언젠간 또다시 해가 뜨리라. 모여라, 손에 손잡고 모두 다 함께 외쳐라, 우리 꿈들을 이룰 때까지. 모여라, 손에 손잡고 모두 다 함께 외쳐라, 우리 꿈들을 이룰 때까지.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꿈을 위해. 새로운 아침이 늘 찾아오고 가디, 반복된 날이야 세상이야. 두려울 게 없다, 비바람 몰아쳐도 언젠간 또다시 해가 뜨리라. 모여라, 손에 손잡고 모두 다 함께 외쳐라, 우리 꿈들을 이룰 때까지. 모여라, 손에 손잡고 모두 다 함께 외쳐라, 우리 꿈들을 이룰 때까지. 자, 이거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광진항 전해드리면서 이 마지막 노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는 푸른 물
추억으로 돌아간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웃다가 보면 어느새 바람처럼 흘러간 시간 둥실 떠가는 하얀 구름만 너만은 내 순정 알겠지. 파도여 너도 내 맘 알고 있다면 구름아 그림 소식 전해주려마. 내 사랑 왕진항아. 밀려오는 파도 위에 외로운 갈매기 이 내 맘 추억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듣다가 보면 어느새 바람처럼 흘러간 시간 둥실 떠가는 하얀 구름만 너만은 내 순정 알겠지. 파도여 너도 내 맘 알고 있다면 구름아 그림 소식 전해주려마. 내 사랑 왕진항아. 파도여 너도 내 맘 알고 있다면 구름아 그림 소식 전해주려마. 내 사랑 왕진항아. 내 사랑 왕진항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쳐야지만 아이고 또 꼬였다. 자, 이 녹화 방송이 제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노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에 업로드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자, 아직도 이 녹화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 방송을 마치고, 자, 빨리 업로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10시에 정상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1분 10분 남았는데, 빨리 업로드 해야 되네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최락이었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 리얼 라이브 락TV